이 오디오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장소, 시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나이 67세, 통장 잔액 9,800원. 오늘 저녁 전기는 켤 수 있을까? 빨간 장부를 넘기는 제 손이 떨립니다. 여기 적힌 숫자들, 못 받을 돈들, 돌아오지 않을 것들. 이 장부를 접는다면 내가 진 걸까요? 산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 답을 찾아간 과정입니다. 큰 기적은 없었지만 작은 승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승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만수, 올해 67입니다. 부산역에서 걸어서 10분, 낡은 건물 3층 끝방이 제 집입니다. 3.3평,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10.89제곱미터. 양팔을 벌리면 벽에 닿는 좁은 공간에서 저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니, 숨을 참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앞 건물 벽이 보입니다. 간격이 너무 좁아서 빨래를 넣을 수도 없습니다. 햇빛은 하루에 30분, 오후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만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그마저도 겨울엔 더 짧아집니다. 방 안엔 낡은 이불 한 채, 옷 몇 벌을 넣은 비닐봉지, 가스버너 하나, 냄비 2개, 그리고 구석에 놓인 빨간 가죽 장부가 전부입니다. 한때는 저도 사장이었습니다. 만수가구라는 간판을 걸고 가구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전성기엔 직원이 20명이었고 월 매출이 1억을 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해운대가 보이는 34평 아파트에 살았고 그랜저를 몰았고 아내와 2아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주문이 끊겼고 어음이 묻어났습니다. 버티려고 했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섰고 중국 공장에 투자했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악수가 악수를 불렀습니다. 2010년 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공장은 경매로 넘어갔고 집도 날아갔습니다. 빚만 3억이 남았습니다. 아내는 그해 여름에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살 때보다 혼자가 덜 외로울 것 같아. 그 말이 칼보다 아팠습니다. 돈을 잃는 건 견딜 수 있었는데 사람을 잃는 건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생이었고 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가 왔지만 언제부턴가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면책은 받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통장도 못 만들고 핸드폰도 못 개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엔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하루 10,000원이면 잘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한 달이면 30만 원입니다. 돈이 떨어지자 거리로 나갔습니다. 부산역 지하도에서 노숙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엔 영하의 추위에 떨었고 여름엔 습기와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한 끼 무료급식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쪽방 입주를 도와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월 22만 원. 그때는 그것도 큰 돈이었지만 폐지를 주워 팔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년 전 이쪽 방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그 냄새를 잊을 수 없습니다. 곰팡이와 담배, 그리고 절망이 섞인 냄새. 하지만 지붕이 있다는 것,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재활용품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폐지 1kg에 150원, 캔 1kg에 1,500원. 하루 종일 모아봐야 10,000원 남짓이었지만 그것이 제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오전엔 폐지를 줍고 오후엔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일용직 자리가 있으면 일했고 없으면 그냥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을 것 같다고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인력시장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건설 현장 자재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일당 8만 원이 절실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파스를 붙였습니다. 하나, 둘, 셋. 허리 전체에 파스를 도배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리어카를 끌 수 없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인력시장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완전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5만 원, 3만 원, 2만 원. 그리고 오늘 9,800원. 오늘 아침 문 밑으로 2장의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관리비 연체 고지서였습니다. 김만수님 미납 관리비 6만 원 2개월 3개월 연체 시 퇴거 조치됩니다. 빨간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퇴거,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종이는 약국 청구서였습니다. 혈압약 1개월분 4만 2천 원, 당뇨약 1개월분 3만 5천 원, 합계 7만 7천 원. 약을 끊은 지 보름이 됐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 가끔 어지럽습니다. 의사는 약을 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고. 하지만 7만 7천 원. 제 전 재산 9,800원으로는 택도 없는 금액입니다. 두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6만, 7만 7천, 22만. 이 숫자들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면 나는 숫자 속에서 지워집니다. 그때 옆방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 무전기 소리, 낯선 목소리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경찰 2명과 구청 직원 그리고 관리인이 옆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입니다. 경찰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언제 발견하셨어요? 오늘 아침요. 월세가 2달째 안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다가. 관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은 된 것 같은데. 시반이 심해서 정확한 사망 시점은 부검을 해봐야. 한 달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 달 동안 그 방에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춘자 씨, 73. 박 씨 할머니였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가던 분. 말수가 적고 늘 구부정하게 걸으시던 분. 가족은? 연락처가 없어요. 통장에 돈도 없고 무연고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연고, 연고가 없다는 말. 이 세상에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 시신을 실은 들것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검은 비닐에 쌓인 형체. 그게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문을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합판문에 305라는 숫자만 붙어 있습니다. 이름표도 없고 초인종도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쓰러진다면 며칠이나 지나야 발견될까요? 아니, 발견이나 될까요? 월세를 못 내서 확인하러 올 때까지, 냄새가 나서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동전이라도 있을까 해서 50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3개가 나왔습니다.
1,300원. 이제 정말 11,100원이 전부입니다. 그때 서랍 깊은 곳에서 빨간 가죽 장부가 만져졌습니다. 10년 전 사업이 망하기 시작할 때 산 장부입니다. 처음엔 회수해야 할 채권을 적으려고 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2014년 3월 15일 박영수 사장 마이너스 원목 대금 300만원 입금. 약속 3월 말 4월 말 5월 말 연락 두절. 박 사장. 10년 거래처였습니다. 제가 어려워졌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4년 4월 2일 최진호 과장 마이너스 월급 3개월치 450만원. 퇴직금 포함 약 600만원 노동부 진정회사 부도로 회수 불가. 최 과장. 공장 창업 때부터 함께한 직원이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다가 월급도 못 받고 떠났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연락도 못했습니다. 2014년 5월 10일 연대보증 마이너스 5천만원 김철수. 위에 보증 김철수 잠적 내가 대신 갚아야 함집 경매. 김철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사업자금이 급하다고 잠깐만 보증 서달라고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상민 마이너스 인테리어 공사비 800만원, 윤미숙 마이너스 디자인 용역비 200만원, 한국목재 마이너스 자재비 1,500만원. 못 받은 돈들의 총합계 1억 3천만원. 이 돈만 받았어도, 아니 절반만 받았어도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장부를 덮으려다가 마지막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글씨로 적힌 메모.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는 돌아온다. 10년 전 제가 제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장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장부를 접으면 내가 진 거냐, 산 거냐? 10년을 들고 다닌 이 장부. 희망의 끈이었는지 과거의 족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노을이 옆 건물 벽을 물들였습니다. 전기를 아끼려고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방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빨간 장부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대로 앉아 있으면 나도 박씨 할머니처럼 되는 건 아닐까? 아니다.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 허리는 아프고 돈은 없고 일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때 문득 아내가 떠나던 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더하기만 하려고 해. 빼기도 좀 해봐.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은 확장해야 하고 매출은 늘려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빼기가 뭔데? 버리는 거야. 욕심도 자존심도 과거도. 그럼 뭐가 남는데? 진짜 필요한 것만 남지. 그때는 그 말이 패배자의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할 게 없으면 뺄 수밖에 없다.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하기가 안 되면 빼기부터. 다음 날 아침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종이 한 장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왼쪽엔 현재 지출, 오른쪽엔 필수라고 적었습니다. 먼저 현재 지출을 모두 적었습니다. 담배 마이너스 하루 한갑 4,500원 30일. 13만 5천원 TV 수신료 마이너스 월 2,500원 휴대폰 마이너스 월 3만 5천원 전기 마이너스 월 약 1만 5천원 여름엔 2만원 수도 마이너스 월 약 8천원 가스 마이너스 월 약 5천원 거의 안 씀 월세 마이너스 22만원 관리비 마이너스 3만원 식비 마이너스 하루 약 5천원 30일 15만원 무료급식 편의점 교통비 마이너스 월 약 2만원 약값 마이너스 월 7만 7천원 기타 파스 휴지 등 마이너스 월 약 3만원 총 지출 72만 7,500원 수입은
제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돈이 바닥난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을 채울 차례였습니다. 정말 필수적인 것만. 월세 마이너스 22만원 안 내면 쫓겨남 관리비. 마이너스 3만원 안 내면 쫓겨남 식비 마이너스. 안 먹으면 죽음 약값 마이너스. 안 먹으면 위험. 필수 항목만 해도 최소 30만원은 넘습니다. 하지만 가진 건 1만 1,100원. 뺄 수 있는 건 다 빼자. 담배부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서 남은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7개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15년을 피운 담배였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심심할 때, 밥 먹고 나서 화장실에서 하루에 한 갑은 기본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개비를 입에 물었습니다. 라이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거 피우면 4,500원이다. 담배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4,500원이면 쌀 1kg를 살 수 있습니다. 달걀 10개를 살 수 있습니다. 남은 7개비를 모두 꺼내 반으로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이제 월 13만 5천원 절약이다. 다음은 TV였습니다. 사실 TV는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켜놓기만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적적해서 소리라도 나게 하려고 안테나 선을 뽑았습니다. 어차피 낡은 브라운관 TV 팔아봐야 고물값도 안 나옵니다. 월 2,500원 추가 절약. 휴대폰이 문제였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 35,000원. 데이터도 쓰고 유튜브도 보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가? 전화만 되면 됩니다. 문자만 되면 됩니다. 다음 날 통신사 대리점에 갔습니다. 가장 싼 요금제가 뭐예요? 알뜰폰이 제일 저렴합니다. 월 9,900원인데 데이터는 1기가. 통화만 되면 됩니다. 그럼 7,700원 요금제도 있는데요. 통화 100분, 문자 100건. 그걸로 바꿔주세요.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월 27,300원 추가 절약. 전기 사용도 줄였습니다. 낮에는 불을 켜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햇빛이 조금이나마 들어오니까 밤에도 일찍 자면 됩니다. 핸드폰 충전도 밖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 충전할 곳이 있습니다. 월 약 7,000원 절약 예상.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총 절약액 월 17만 1,800원. 하지만 여전히 수입은 없었습니다. 지출을 줄였더니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정말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담배 연기가 없으니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TV 소음이 없으니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1찾기 마이너스 작은 시작. 일주일 후 저는 구청을 찾았습니다. 정확히는 구청 2층에 있는 노인 일자리 센터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일자리 구하러 왔습니다. 아, 네. 어르신 연세가 67입니다. 주민등록증 좀 볼게요. 주민등록증을 건넸습니다. 1957년생. 어르신 혹시 기초수급자이신가요? 신청했는데 아직 재산이 있다고 나와서. 아, 그럼 일반 노인이시네요.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요? 제가 허리를 만지는 걸 봤나 봅니다. 조금. 하지만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여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힘든 일은 어려우실 것 같고. 아, 이런 게 있네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새벽 신문 꼭기랑 주 3일 공원 청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신문 꼭기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각 가정 신문꽂이에 신문 넣는 일이에요. 공원 청소는 월, 수, 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공원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 거고요. 급여는요? 신문이 일당 15,000원, 한 달이면 45만원 정도. 공원이 일당 27,000원, 한 달이면 약 32만원. 합치면 77만원 정도 되겠네요. 77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월세는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요? 새벽 일이라 힘드신데 괜찮습니다.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내일부터 가능해요. 여기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서류를 작성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신문 배달소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노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다들 제 또래거나 더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옆에 서 있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첫날입니다. 카트 바퀴 먼저 확인하세요. 바퀴 안 좋으면 2배로 힘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카트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한쪽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기름칠할 게 있나요? 저기 WD-40 있을 거예요. WD-40을 찾아 바퀴에 뿌렸습니다.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가구 공장에서 매일 하던 일이었습니다. 기계에 기름칠하고 나사 조이고 부품 교체하고. 그때 배운 게 이렇게 쓰일 줄이야. 어르신 목 쑤셨나 봐요? 배달소 반장이 물었습니다. 가구 만들었습니다. 아, 그럼 손재주가 있으시겠네. 좋아요, 천천히 하세요. 첫날은 절반만 해도 돼요. 신문 300부를 카트에 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카트를 밀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집, 신문꽂이가 대문 옆에 걸려 있었습니다. 신문을 꽂으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안 되겠다. 포기하려던 순간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신문을 꽂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팔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저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릎은 안 아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프지. 근데 보호대 차면 좀 나아. 그리고 자세가 중요해. 자세요? 허리로 굽히지 말고 무릎을 써. 이렇게. 할머니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무릎을 굽혀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 해봤습니다. 확실히 허리 부담이 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몸이 적응하면 괜찮아져. 할머니는 씩씩하게 카트를 밀고 갔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2시간이 지나자 겨우 절반을 끝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첫날 치곤 잘하셨네요. 반장이 수고했다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다들 그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폐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담배를 끊으니 숨쉬기가 한결 편했습니다. 다음 날 중고 가게에서 무릎 보호대를 샀습니다. 5,000원이었습니다. 가진 돈 11,100원 중 5,000원. 큰 지출이었지만 필요한 투자였습니다. 보호대를 차니 확실히 나았습니다. 속도 말고 규칙.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카트를 미는 것도 신문을 꽂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신문을 꽂다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신문 배달 감사합니다. 추우니 감기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302호. 작은 메모지였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내 일을 인정해준다. 그날은 유난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공원 청소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처음으로 공원에 갔습니다. 김만수 씨? 네. 여기 조끼 입으시고 빗자루랑 쓰레기 봉투 들고 저 구역 청소하시면 돼요. 노란색 조끼를 입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창피했습니다. 한때 사장이었던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늙은이 봐라. 불쌍하네. 나이 먹고 저러고 싶지 않다.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제가 스스로 만든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첫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땅만 보고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담배꽁초, 캔, 비닐봉지, 휴지. 2시간쯤 지났을까? 아저씨,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깅하던 젊은 여자였습니다. 수고하세요. 덕분에 공원이 깨끗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수고하세요. 덕분에 깨끗해요. 창피한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고개를 들고 일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유모차를 끌던 엄마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힘드시죠?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조깅하는 아저씨, 강아지 산책시키는 할머니, 태극권 하는 어르신들. 오늘도 왔네요? 네, 월수금은 제가 합니다. 고마워요. 예전엔 더러웠는데 요즘 깨끗해졌어. 그런 말 한마디가 힘이 되었습니다. 월말이 되었습니다. 첫 급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신문 배달료 45만원 입금, 공원 관리비 32만 4천원 입금, 합계 77만 4천원. 눈물이 났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구걸한 것도 아니고 빌린 것도 아닌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 식사 루틴 마이너스. 내 불을 켜다. 무료급식소를 다니는 것에 지쳤습니다. 매일 줄을 서야 했고 눈치를 봐야 했고 무엇보다 맛이 없었습니다. 양은 많았지만 짜고 기름지고 오래된 재료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급식소에서 돌아오다가 결심했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 먹자. 하지만 어떻게? 가스레인지는 있지만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끼에 2,000원, 하루 2끼면 4,000원, 한 달이면 12만원. 무료급식을 포기하는 대신 12만원을 쓰는 것. 가능할까? 시장에 갔습니다. 쌀 5kg 마이너스 1만 5천원, 달걀 30개 마이너스 6천원, 김치 1kg 마이너스 3천원, 된장 500g 마이너스 2천원, 고추장 500g 마이너스 2천원, 간장 500ml 마이너스 2천원. 기본 재료만 3만원. 여기에 콩나물, 두부, 파 같은 걸 추가하면 할 수 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칙! 불이 붙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내 불을 내가 켠다. 밥을 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쌀 1컵에 물 1.2컵, 센 불로 끓인 후 약한 불로 15분. 처음 한 밥은 설익었습니다. 두 번째는 눌어붙었습니다. 세 번째가 되어서야 제대로 된 밥이 나왔습니다. 달걀 프라이는 더 쉬웠습니다. 기름 두르고 달걀 깨고 소금 뿌리고 밥 한 공기, 달걀 프라이 하나, 김치. 단순한 밥상이었지만 무료급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구걸하는 밥이 아니라 내가 만든 밥. 남의 눈치를 보며 먹는 밥이 아니라 내 방에서 편하게 먹는 밥. 며칠 후 시장에서 콩나물을 샀습니다. 500원에 한 봉지. 콩나물국 끓이는 법도 검색했습니다. 물 끓으면 콩나물 넣고 5분. 간장, 소금으로 간. 처음엔 싱거웠습니다. 간장을 더 넣으니 짰습니다. 몇 번 시도 끝에 맞는 간을 찾았습니다. 밥, 달걀 프라이, 김치, 콩나물국. 이제 제법 밥상다운 밥상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두부를 구웠습니다. 200g에 1,000원. 두부 밥모, 밥, 김치. 이것도 한 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못난이 사과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못생겨서 안 팔려. 1,000원에 3개 가져가. 흠집이 있고 모양이 이상했지만 맛은 똑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사과 1개를 깎아 먹었습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루 300원짜리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니 하루가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기상 4시-6시 신문 배달. 6시 30분 아침 식사 7시-9시 휴식 9시-12시 공원 청소 월수금 12시 30분. 점심 식사 오후 휴식 또는 가벼운 산책 6시 저녁 식사 9시 취침. 규칙이 생기니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잤습니다. 몸도 그에 맞춰 적응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고 식사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팠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밥을 먹고 나서 빨간 장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다시 읽었습니다. 박영수 사장 마이너스 300만원, 최진호 과장 마이너스 450만원, 연대보증 마이너스 5천만원, 이상민 마이너스 800만원. 10년 전의 이름들, 얼굴도 가물가물한 사람들, 이미 연락도 끊긴 사람들. 이 돈은 이제 안 온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안 올 돈을 기다리느라 10년을 버렸다. 장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걸 찢으면 정말 끝인가? 희망도 함께 찢는 건가? 아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미련이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었다. 첫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찡 마이너스. 종이 찢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박영수 사장 마이너스 300만원. 찢어진 종이를 바닥에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진호 과장 마이너스 450만원. 찢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함께 찢었습니다. 최 과장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놓겠습니다. 한 장 한 장 계속 찢었습니다. 찢을 때마다 뭔가가 놓였습니다. 원망, 미안함, 후회, 아쉬움. 마지막 페이지. 연대보증 마이너스 5천만원.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자존심도. 한참을 들고 있다가 힘껏 찢었습니다. 끝이다. 찢어진 종이들이 바닥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1억 3천만 원어치의 종이 조각들. 아니, 이제는 그냥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종이들을 모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쿵. 쓰레기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묵직했습니다. 10년의 무게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보니 빨간 가죽 표지만 남았습니다. 버릴까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종이학을 접어보자. 어릴 때 할머니가 가르쳐준 종이접기. 학을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단다.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죽은 종이보다 뻣뻣했지만 천천히 접으니 모양이 나왔습니다. 1번, 2번, 3번. 접을 때마다 과거가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완성된 빨간 학. 창가에 놓으니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장부는 장식이면 된다.
대신 새로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500원짜리 조그만 수첩. 매일 저녁 그날의 수입과 지출을 적었습니다. 9월 5일 수입 신문 1만 5천원, 공원 2만 7천원, 4만 2천원 지출 쌀 3천원, 달걀 2천원, 5천원 잔액 3만 7천원. 손에 잡히는 숫자, 오늘의 숫자만 적었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오직 오늘만 있는 장부. 중간 위기 마이너스 작은 구멍들. 10월 중순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빗길에 낙엽이 있었는데 못 보고 밟은 것입니다. 와르르 마이너스. 카트가 뒤집히면서 신문이 모두 쏟아졌습니다. 비를 맞은 신문들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아! 망연자에서 주저앉아 있는데 배달소 반장이 달려왔습니다. 김 선생, 괜찮아요? 네. 근데 신문이 이거 다 못 써요. 500부니까 한 20만원 정도 물어내야 할 거예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20만원. 보름치 일당이 한 번에 날아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달 동안 모은 돈 38만원. 여기서 20만원을 빼면 18만원. 월세도 못 내는 금액입니다. 다시 원점이구나. 그날 오후 설상가상으로 약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만수 씨, 혈압약 값이 올랐어요. 얼마나요? 이제 4만 8천원입니다. 6천원 인상. 작은 돈 같지만 하루 일당의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당뇨약도 필요하신 것 같은데 검사 결과가 안 좋아서요. 당뇨약은 얼마죠? 한 달에 3만 5천원 정도입니다. 합치면 8만 3천원. 약값만으로도 월세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너졌습니다. 나를 망친 건 폭풍이 아니라 작은 구멍들이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담배가 피우고 싶었습니다. 한 대만 피우면 이 답답함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담배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한갑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아니에요. 돌아섰습니다. 한 대가 한 갑이 되고 한 갑이 10갑이 되는 걸 압니다. 대신 물을 샀습니다. 500원짜리 생수.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처음부터 다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 무슨 일이니? 그냥 오늘 아버지 생신이라서. 생신? 맞습니다. 오늘이 10월 1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거짓말이었지만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누가 아버지랑 통화하고 싶대요. 누구? 전화기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고맙다, 준호야. 할아버지 저 이제 9살이에요. 6살 때 마지막으로 본 녀석이 벌써 9살이 되었습니다. 그래,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운동 스티커 붙이기 해요? 운동 스티커? 네. 운동하면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재밌어요. 할아버지도 해보세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해볼게. 진짜요? 약속? 응, 약속.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스티커 붙이기라.
다음 날 문방구에 갔습니다. 달력 하나와 스티커를 샀습니다. 달력 500원, 별 모양 스티커 한 판 1,000원. 1,500원의 투자. 집에 돌아와 벽에 달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신문 배달 완료 마이너스 별 하나, 공원 청소 완료 마이너스 별 하나, 식사 직접 해결 마이너스 별 하나, 담배 참기 마이너스 별 하나, 운동 산책 마이너스 별 하나. 그날 저녁 5개의 별을 붙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았지만 뿌듯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감. 내가 오늘 이만큼 해냈다. 무엇보다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제3막 마이너스 작은 승리의 누적. 복도에서의 만남. 11월 어느 날 복도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만수 씨? 같은 층에 사는 정 씨였습니다. 7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3년 동안 같은 층에 살면서도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아, 정 씨. 안녕하세요. 요즘 새벽에 나가시네요? 네, 일 나갑니다. 신문 배달이죠? 봤어요. 순간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일이에요. 나도 했었어요. 5년 전에. 그러셨어요? 그럼 힘들지만 규칙적이고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죽어요. 정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만수 씨, 혹시 의자 같은 거 고칠 줄 아세요? 의자요? 우리 방 의자가 삐걱거려서 고물상에서 주워온 건데 버리기는 아깝고. 한번 볼게요. 정 씨 방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가 본 이웃집이었습니다. 제 방과 똑같은 구조, 똑같은 크기. 하지만 정 씨 방엔 화분이 있었고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이 의자예요. 낡은 나무 의자였습니다. 다리 연결 부분이 헐거워져서 삐걱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나사가 풀려 있었고 이음새 부분에 본드를 바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거 본드랑 나사만 있으면 고칠 수 있어요. 정말요? 제가 가구를 만들었거든요. 이 정도는 간단해요. 집에서 공구를 가져왔습니다. 노숙할 때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닌 작은 공구 세트. 드라이버, 펜치, 본드. 30분 만에 의자를 고쳤습니다. 나사를 조이고 본드를 바르고 흔들리는 부분을 고정했습니다. 와, 새 것 같네요. 정 씨가 감탄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고마워요. 이거 얼마? 아니에요. 이웃인데요. 정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김치통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요. 우리 딸이 담가준 건데 혼자 먹기엔 많아서. 이건 너무. 받아요. 의자 값이에요. 김치를 받아들었습니다. 파김치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김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파김치를 곁들여 밥을 먹었습니다. 짭짤하고 아삭한 파김치.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정 씨한테 들었는데 의자 고쳐주신다면서요? 작은 거라면. 우리 집 서랍장 좀 봐주실래요? 이렇게 하나둘 소문이 났습니다. 의자, 선반, 서랍장, 작은 테이블.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쌀, 김치, 계란, 라면 같은 걸 받았습니다. 물물교환 같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연결. 고립이 아니라 연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김 사장님. 어느 날 정 씨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장은 무슨 가구 만드셨다면서요. 사장님 맞죠? 김 사장님. 잊고 있던 호칭이었습니다. 첫 번째 흑자. 11월 30일 저녁. 수첩을 펼쳐 한 달 정산을 했습니다. 수입. 신문 배달 45만원. 공원 청소 32만 4천원.
합계 77만 4천 원. 지출 월세 22만 원. 관리비 3만 원. 전기 8천 원. TV 없어서 대폭 감소. 수도 8천 원. 가스 1만 5천 원. 요리 때문에 증가. 휴대폰 7,700원. 식비 12만 원. 하루 4천 원. 약값 8만 3천 원. 신문 배상 20만 원. 무릎 보호대 5천 원. 달력 스티커 1,500원. 기타 1만 원. 합계 70만 8,200원. 잔액 6만 5,800원.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비록 신문 배상금 20만 원이 있었지만 그래도 흑자는 흑자였습니다. 다음 달엔 배상금이 없으니 26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첫 흑자 달성. 수첩에 크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습니다. 별 스티커가 가득했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5개의 별을 붙였습니다. 150개의 별, 150개의 작은 승리들, 의자 하나의 기적. 12월 초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공원 청소를 하다가 버려진 의자를 발견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 놓여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원목 의자였습니다. 아까운데 의자를 들어 살펴봤습니다. 참나무로 만든 수제 의자였습니다. 다리 하나가 부러져 있었지만 나머지는 멀쩡했습니다. 이거 고치면 쓸 수 있겠다. 퇴근 후 의자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생각보다 좋은 의자였습니다. 장인이 만든 의자. 이음새가 정교하고 나무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교체하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고물상에 갔습니다. 혹시 이런 나무 토막 있어요? 참나무 조각을 찾았습니다. 비슷한 두께와 색깔의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얼마예요? 그냥 가져가. 어차피 버릴 거야. 공구는 정씨에게 빌렸습니다. 톱, 사포, 드릴. 이틀에 걸쳐 의자를 고쳤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잘라내고 새 다리를 깎아 맞췄습니다. 사포질을 하고 구멍을 뚫고 나사를 박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일을 발랐습니다. 완성된 의자는 새 것처럼 반짝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집에 둘 곳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정씨가 왔습니다. 와, 이거 멋진데요? 버려진 걸 고친 거예요. 팔면 돈 받을 수 있겠는데? 팔다니. 그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누가 사겠어요? 중고 가구점에 가봐요. 이 정도면 충분히 팔려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중고 가구점에 갔습니다. 이거 파는 건가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이 의자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앉아보고 흔들어보고 뒤집어보고. 오, 잘 만들었네요. 원목이고 3만 원 드릴게요. 3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손으로 만든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혹시 목수세요?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수리도 하세요? 간단한 거라면. 손님들이 가끔 수리 문의를 하는데 제가 못하거든요. 해주실 수 있으면 연결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명함 있으세요? 명함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 적어 드릴게요. 종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김만수 마이너스 가구 수리. 김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김 사장님. 또 그 호칭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사장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전화가 왔습니다. 김만수 사장님이세요? 의자 수리 문의드려요. 진짜 일이 들어온 것입니다. 의자 다리 교체 2만 원. 서랍장 레일 수리 3만 원. 테이블 흔들림 보정 1만 5천 원.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내 기술로 내 손으로 다시 돈을 버는 것.
사장까지는 아니어도 장인으로 인정받는 것. 자판기 커피 마이너스 나에게 주는 월급. 1월 1일 새해 첫날 새벽 신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편의점 앞 자판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리차 500원.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새해 첫날이고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12월 정산을 해보니 52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11월 6만 5,800원, 12월 52만 3천 원, 수리비 10만 원 포함. 통장 잔고 58만 8,800원. 60만 원 가까이 모은 것입니다. 500원짜리 보리차 하나쯤은 동전을 넣었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버튼을 눌렀습니다. 덜컥 마이너스. 차가운 캔이 나왔습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월급이다. 캔을 따니 치익 소리가 났습니다. 시원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통장 잔고 9,8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60만 원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손으로 모은 돈입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의 첫 해.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지금은 3월입니다. 여전히 부산역 쪽방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신문을 배달하고 공원을 청소합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통장엔 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6개월 전엔 상상도 못한 금액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6개월째 끊고 있습니다. 가끔 피우고 싶지만 참습니다. 이제는 참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무릎 보호대와 올바른 자세로 일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있지만 견딜만 합니다. 의자 수리는 입소문이 나서 주문이 늘었습니다. 이제 월 20만 원 정도를 법니다. 김 사장님으로 불리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 동료들과 가끔 막걸리를 마십니다. 김 선생, 오늘 수고했어. 다들 수고하셨죠? 공원에서 만나는 주민들이 인사를 합니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공원이 깨끗해야죠. 의자를 고쳐준 이웃들이 반찬을 나눕니다. 김 사장님, 김치 담갔는데 좀 드세요. 고맙습니다. 작은 연결들이지만 이것이 제 삶을 지탱합니다. 어제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가 제 생일이에요. 그래? 시간 되시면 밥이라도 같이 먹을래요? 그래, 그러자. 3년 만에 만남이 될 것입니다. 떨리지만 기대됩니다. 오늘 아침 달력을 봤습니다. 별 스티커가 빼곡합니다. 매일매일 작은 승리들의 기록입니다. 신문 배달 완료 마이너스 별 하나, 공원 청소 완료 마이너스 별 하나, 식사 해결 마이너스 별 하나, 담배 참기 마이너스 별 하나, 운동 마이너스 별 하나. 작은 별들이 모여 은하수가 되었습니다. 빨간 장부는 이제 창가의 종이약이 되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반짝이고 바람이 불면 살랑거립니다. 과거의 무게가 아니라 현재의 장식이 되었습니다. 내 노년은 누가 빼앗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 쓰면 됩니다. 큰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오늘의 밥과 내일의 부를 내가 책임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신문 가방을 맵니다. 어두운 골목을 걸어 배달소로 갑니다. 카트에 신문을 싣고 바퀴에 기름을 치고 출발합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비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꾸준히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자판기 앞에 섭니다. 500원짜리 보리차.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고 캔을 뽑습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월급이다.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모레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빨간 장부는 이제 종이약이 되어 창가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67세, 통장 잔액 200만 원. 오늘도 내 불은 켜져 있습니다. 작은 승리들이 모여 삶이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승리 하나 만들어 보시길. 저의 작고 긴 얘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